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이동현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의 조상 그리고 강아지와 고양이의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를까에 대한 제가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사람도 이제 조상이라고 하면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리가 이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되면서 이제 조상의 이제 유래를 조금 알아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강아지도 뭐 강아지의 조상이 늑대다, 뭐 고양이는 고양이의 뭐 조상이 뭐 리비아 살쾡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강아지나 고양이의 조상이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같은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네, 미야키스라는 동물인데요. 네, 미야키스는 이 6천만 년에서 한 4천만 년 전에 서식했다가 지금은 멸종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이 미야키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미야키스라는 동물은 원래 이 숲이나 나무에서 주로 지내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아지들은 우리가 발가락으로 좀 많이 걷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좀 발바닥으로 걷는 모습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야키스들은 처음에는 숲이나 나무에서 좀 지내다가 이 친구들도 이제 서로 생존 경쟁을 하다가 이 경쟁에서 밀린 친구들은 초원으로 쫓겨나서 초원에서 지내게 되고, 이 경쟁에서 이긴 친구들은 그대로 숲이나 나무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 숲이나 나무에서 지내게 된 애들이 지금 오늘날의 고양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쟁에서 밀려서 이제 초원으로 이제 몰려서 거기서 생활하게 된 애들이 점차 진화를 거쳐서 오늘날의 강아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원으로 쫓겨난 미야키스들은 이 아무래도 넓은 초원에서 지내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무리지어서 이제 사냥하거나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은 서열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숲에서 있던 친구들은 거의 단독 행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무리지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서열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이제 리더라는 개념도 이 친구들이 좀 자리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강아지들이 사람이랑 지내도 훈련 같은 것도 좀 잘 알아듣고 좀 이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혹은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원에서 아무래도 사냥하거나 이제 뛰어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초원에서 지냈던 미야키스들은 아무래도 달리거나 이 뛰는 데 좀 적응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강아지들도 보면은 고양이들이랑 다르게 되게 뛰는데도 적응이 잘 되어 있고, 실제로 뭐 장기간 동안 뭐 산책하거나 달리기를 해도 크게 무리 없이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좀 기인한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산책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데서 아마 파생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대로 이제 경쟁에서 이겨서 이제 숲이나 나무에서 지내게 된 이 미야키스들은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독립적으로 조금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원에서 지내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다 먹는 것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대한 경계심도 많아지고 이제 스스로 생활하는 그런 독립심이 강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보면은 고양이들이 주인에 대한 개념도 조금 얕고 혼자서 좀 경계심도 심하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비롯한 거라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이 숲이나 나무에서 많이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나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사물을 타고 올라가는데 조금 적응을 많이 하고 그런 능력이 조금 진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고양이들이 캣타워 같은데 잘 올라가는 이유도 그런 데서 기인하고, 또 이 경계심이 아주 많아졌다 보니까 이 고양이들이 보면은 되게 낯설거나 경계심이 심할 때는 어디 잘 숨어 들어가죠. 숨집 같은 데도 잘 숨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잘 숨어 들어가는 습성도 이때 경계심 같은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지금 이런 행동들이 보인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 미야키스들의 행동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는 다른 패턴도 있는데요. 이 초원에서 지냈던 미야키스들은 배변을 보거나 할 때 자기의 존재 혹은 자신의 영역을 다른 침입자들에게 좀 알려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나의 영역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강아지들 이제 영역 표시한다고 마킹하는 게 그때부터 조금 생겼던 행동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깥에서 변을 보거나 하면은 애기들이 좀 변을 이렇게 흩뿌리는 행동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다리 같은 걸로 차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배설물 같은 거를 조금 넓게 퍼뜨려서 여기가 나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 이전에 초원에 있을 때부터 좀 전해져 내려온 거라고 전해지고요. 반대로 이제 숲에서 지냈던 미야키스들은 항상 경계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 자기의 존재를 조금 숨기고 천적에 대비하고 이런 게 좀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양이들도 우리가 흔히 그루밍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목욕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지금 목욕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나의 체취나 냄새를 없애서 최대한 나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사실은 행동에서 비롯된 거라고 전해지고요. 마찬가지로 고양이들은 소변이나 대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래 같은 걸로 최대한 가리려고 해요. 자기가 모래나 아니면 뭐 두부 모래 같은 걸로 자기가 소변이나 대변 본 거를 최대한 감싸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최대한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행동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초원에서 지낸 미야키스들은 집단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리더의 개념도 있고 확실한 서열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랑 지내는데 아무래도 고양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훈련하는데도 되게 말도 금방금방 잘 알아듣고 사람을 어쨌든 주인 혹은 리더로 인식을 해서 되게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고양이들은 이제 다들 단독 생활을 했다 보니까 이게 같이 지내는 주변의 다른 고양이들 혹은 그때 당시 옛날에는 숲에서 같이 지내는 미야키스들이 있어도 옆에 있는 다른 미야키스들을 나의 리더로 생각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나의 동료 혹은 미야키스가 아닌 다른 개체들을 만나면은 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고양이 눈에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 그냥 덩치 큰 고양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고양이의 그런 습성에서 조금 기인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주인이랑 같이 살게 되더라도 이게 강아지랑 다르게 강아지는 주인이랑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고양이는 주인이 아니라 그냥 다른 개체랑 공존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와 고양이의 조상, 그리고 그 강아지와 고양이의 조상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늘날까지는 강아지랑 고양이가 이렇게 전혀 다른 동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저희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